오랜만입니다. 해피해피 트레이딩의 해피앱입니다. 자, 7월 중순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40% 넘게 이제 하락을 했죠. 지금 보면은 한 2,500포인트 넘게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락이 찾아오는 게 이제 당연한 순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그러므로 오늘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내 계좌는 박살이 나는가?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 밑에서 잡아서 여기까지 와도 한 40% 지금 내려가면은 쫄리거든요. 왜냐면은 저희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이 최고점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9,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당시 그때 내 계좌에 찍혀있던 실현손익 또는 그 수익금 요런 게 이제 뇌에 이제 강하게 이제 남기 때문에 지금 이제 2,500포인트 하락한 시점에서의 내 계좌에 있는 이제 수익금이나 이제 실현손익 같은 거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어차피 기도매매 하는 거였다면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. 나는 그냥 8,000포인트 넘어가면은 그냥 다 정리해야겠다. 그리고 한동안 주식 안 봐야겠다. 제발 8,000포인트만 왔으면 좋겠다. 이런 식의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. 내 매매가 잘 됐을 땐 내 탓. 내 매매가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시장 탓, 뭐 이제 뭐 기관 탓, 외국인 탓, 국제 정세 탓 하면서 내 매매는 남 탓 결정된다.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제 정세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. 다만 이제 자금들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거래대금 보시면은 상승까지 이 역사적인 유동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주식 매매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어서 이 정도 상승은 이제 제 주식 경험상 처음이었고 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그냥 시장이 주는 만큼 어차피 지수는 못 이겼으니까요. 지수는 못 이겼다. 네.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수 ETF는 사지 않았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몰빵했다. 지수 ETF에 몰빵을 했던 상황이라면은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.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결국 그냥 매매를 그냥 똑같은 매매를 반복. 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6월부터 이제 매매를 좀 쉬었고 저는 이제 뭐 고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쉬었었고 만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번 여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내용을 보니까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왜 계좌가 박살이 나는가? 왜 남 탓을 하는가?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 좀 들어가 본다면은 매매가 없다. 아, 정확히 말하면 내 매매가 없다. 단적인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. 뭐 매매 방법 중에서 장기 투자가 있고요. 그리고 중단기, 중장기, 그리고 중기, 뭐 중단기, 단기, 초단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초단기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죠. 시장의 영향을 조금 그나마 덜 받죠. 완전 장기 투자 요것도 시장의 영향 그나마 덜 받음. 뭐 어차피 이제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거니까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네 개
해당한다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투자는 요렇게 일단 분류가 안 돼 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 주변에서 좋다는 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꼬이게 되었습니다. 꼬이게 되어 있고 내 매매가 이제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돈 벌기는 조금 어렵고요. 대신 시장이 이제 하락이 나올 때는 계좌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매매가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로 일단 시장은 사이클이 존재합니다. 이제 저도 데이 트레이딩을 도전을 이제 그래도 1년 넘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좀 여기에 대입해 보자면은 보겠습니다. 종목들 중에서 자, 좀 상승이 나온 종목들 분봉으로 좀 봐볼게요. 일단 데이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일단 베이스는 재료이기 때문에 보자. 요런 게 이제 뉴스가 개별 종목 요런 걸로 기대감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. 다만 뭐 말이 안 되죠. 네, 이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판단을 하거든요. 이제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다음 날도 이제 장 마감쯤에 이제 돈을 쓰면서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날아갈 확률이 높다. 굉장히 굉장히 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날아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요즘 시장에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. 고점 대비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빼놓고 다 올렸거든요. 다시 돈을 쓰면서 거의 뭐 10% 넘게.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은 이 10%를 이제 버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손절을 하는데 다시 올라올 때도 어차피 당일 아침에 이제 종목을 좀 제외를 시키면은 오후에 다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2시라고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오전 시간 동안 이제 메인인 섹터들이 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걸 이제 반등을 하는 거를 이제 노리지 약간 이제 아침에 이제 봤다가 제외했던 종목을 다시 보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늦게 봤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떨궈 놓고 다시 올려놓고 아침에 떨궈 놨으니까 이번에 올려놓은 거는 진짜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 나오겠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 나름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약품 그 낙태약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것도 뭐 아침에 이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강하게 나왔죠. 이 부근쯤에서 이제 매매를 한 게 아니었다면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뭐 재료가 좋고 뭐 시황이 받쳐준다고 해도 그 일단 정배열이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일단 일봉을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이제 종목이 오늘 쏴줄지 이제 강하게 쏴줄지 아니면은 뭐 앞에 이제 좀 산이 많아서 저항대를 맞고 내려올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종목도. 그리고 뭐 상한가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내려온 종목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델바 글로벌 이런 것도 변동성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.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.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잘 됐을 겁니다. 네, 상승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잘 됐을 거예요. 왜냐하면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
상승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올려주거든요.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. 다만 이제 지금 시기는 아니다.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됩니다. 네. 아마 이제 한 8,00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런 관점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면은 지금 이미 8,00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일단 심리적으로 10,000포인트를 한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레코드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면은 그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매일매일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계속 짧게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해왔던 대로 이제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레짐 뭐 약간 시장이 변했을 때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뭐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다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되는 날에 비중을 더 태우거든요. 이제 되는 날은 비중을 더 못 태우고 안 되는 날에 이제 비중을 더 태워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더 큰 손실에 이제 원금 손실까지 나가는데 단적인 예로 1년 동안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크게 봤을 때 이때 수익금이 이 7월 한 달 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7월 한 달 동안 다 이제 뱉어낼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본인의 매매를 이제 인지하고 방향을 이제 잡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 매매를 인지하고 매매가 맞는 시장이 오기를 기다리자.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정배열인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짧게 매매하기보다는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조금 횡보할 때 거래가 이제 별로 터지지 않을 때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거래가 이제 계속 터지면서 뭐 최고점에는 못 팔아도 뭐 어깨 정도에 팔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코스피가 이제 최고가를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이제 6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거의 신고가 위에 올라와 있었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시점에도 뭐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라면은 종목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한성기업 이런 거 볼까요? 요런 게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죠. 이제 지수와 반대로 이제 신저가를 갱신하는 요런 종목들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. 지금은 이제 테마로 묶여가지고 상승이 다 나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시기쯤에 이제 새로운 테마는 없었고 이제 모두가 이제 조금 반도체와 AI의 과한 상승을 우려하는 시기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일단은 이제 재료 매매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하락 사이클을 조금 피해가긴 했는데 다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줄 이제 기회가 오겠죠.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짧게 짧게 매매를 했다면 저도 이제 짧게 짧게 매매를 하는데 재료가 조금 확실한 거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거 하면 이제 금호 건설 쪽 요런 거 제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짓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증이 되는 재료죠. 그래서 뭐 하락했을 때 반등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를 조금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. 근데 뭐 그렇게 무리해서 매매하진 않았고 다른 섹터들 보면은 지금 좀 금융주가 괜찮죠? 하나금융, 신한지주 지금 금융 종목들 이제 은행 종목들이 신고가에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런 걸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예.
그래도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도 섹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은행은 좀 거기에서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, 모든 매매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이라 요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이제 쉬울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수익을 주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다 뺏어가거든요. 다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시장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이제 똑같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다 반납하고 이제 손실까지 가는 상황이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해도 반등이 나옵니다. 이제 반등 사이클 때 이제 다시 좀 만회를 하면 되고 하락 사이클 때는 이제 하락 사이클 뭐 유튜브 보면은 뭐 하락장에 이제 매매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수분들을 제외하고는 하락장에서는 그냥 매매를 쉬는 것도 본인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이제 모두가 전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는 이제 본업에 조금 집중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매매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에 맞게 이제 따라가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한국장 제외하고 이제 미장에서 이제 아직까지 큰 흐름에서 트렌드가 이제 살아있는 섹터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반등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장에서는 매매가 어렵습니다. 예, 어렵고 변동성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를 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, 뭐 전력 쪽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거든요. 가온전선 뭐 이런 거 해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오면은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제 국내 장이 조금 이제 하락 사이클에 이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돈 다 빼가지고 그냥 미장으로 잠깐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섹터는 동일하거든요. 미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나 이제 국내 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환율 방어도 하면서 미장으로 잠깐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또 고점 대비 지금 40% 내려오긴 했는데 요런 장에서 매일매일 이제 주식장을 보면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잠시 주식장을 멀리하고 다시 이제 본인의 매매를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누구 탓을 하면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. 이제 300만 원에 들어갔어도 이제 300만 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다음 뭐 400만 원, 500만 원, 600만 원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2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이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위에서는 매매를 못해서 이제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레버리지 상품 뭐 인버스를 잘 타셔서 수익을 내서 뭐 기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매매가 이제 정형화되지 않았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5년 정도 장기텀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과정은 어,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, 네, 수익이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장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우면 쉬면 됩니다. 네,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어려울 때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시장을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이제 상황 자체가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단 하락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 소강 상태에 이제 들어가긴 했죠. 하락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기다리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
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죠. 이제 물 타는 과정도 쉽지는 않은데 뭐 어쩌겠습니까? 이제 본인의 한 선택, 이제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성장에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종목들을 담으려고 하는데 다음 동영상부터는 어차피 이렇게 노가리 까는 동영상은 별로 이제 좋아하시질 않으셔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